지금 이제 뉴스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리고 뭐 취임 전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취임 전에 이제 전쟁을 종료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원래는 미국 쪽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왔었죠, 우크라이나가.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11월 달에 평화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 푸틴이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따져볼 부분은 작년에 나온 자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나온 내용일 거예요. 이 내용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작년에 말하기를 10년 동안 1200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죠. 물론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조건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팩트죠. 진짜로 이제 종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미국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협력이 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죠. 뭐 어제도 이제 몇몇 종목들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던데, 뭐 진성 TC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캐터필러 쪽에 대한 납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붙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은 지금 화면에 있는 부분입니다. 매매를 하실 때에는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시장에서 팬업계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뭐 MSCI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전 투자와 업황과 시장에 대한 분석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가 재건 쪽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은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라고 넣어놨는데, 사실 요거는 좀 애매해요.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요, 당선되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테마로만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슈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냐면 7월 17일이죠. 예를 들어서 7월 17일 날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월드컵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가 있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그럼 7월 17일이 되면 월드컵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테마주라든지 내가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이슈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든 글로벌 시장에서의 화두이기 때문에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서 이제 건설주들이나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이는데, 만약에 업황이 너무 안 좋아요. 혹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종목군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관련되어 있는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까지, 개선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되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업황 개선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오늘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건설주는 아까 전에도 GS건설을 말씀드렸는데, 알게 모르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건설주 중에서 제가 GS건설 잠깐만 재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물을 많이 안 보셔도 돼요. 물론 너무 위험한 종목들은 재물을 좀 봐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또 재무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23년도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2024년도 기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적이 여기 보시면 3,300억입니다. 3,300억이고요. 2025년도에는 4천억, 2026년도에는 5천억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GS건설의 시가총액이 높느냐? 전혀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붙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건설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GS건설 같은 경우도 볼 필요가 있죠.
미증시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잠시만 이건 지금 EP고 제가 주식을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현대 HDC 현대산업개발 요거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뭐 수도권 쪽이긴 하지만 그 부동산 쪽에서도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건설 경기라기보다는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 쪽에 보셨을 때도 뭐 GS 건설 여전히 저평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건설주도 괜찮죠.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라는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바닥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미국에서 노후 인프라 쪽에 대한 수요 때문에 요 수요 교체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전력기기 관련주들 변동성 많이 나왔는데 그 전력기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중국향 매출이 많았죠.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중국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을 때보다 지금 북미 쪽에서 매출이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분기 때는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그런 뭐 명분이 있겠지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됐었던 이 건설과 건설 기계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건축 자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페인트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KCC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테마로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업황 자체도 돌아서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건설 쪽, 건설 기계 쪽, 건축 자재 쪽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이틀 동안 조정을 좀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을 때는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쪽에서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HD 현대건설기계를 넣어놨는데 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5만 5천 원대 이런 자리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규모가 좀 작은 기업 중에서는 요 해인이라는 기업이 또 괜찮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쪽과도 좀 관련이 있고 캐터필라 쪽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만약에 종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근데 미국 기업 중에서 이제 캐터필라 쪽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요 헤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규모가 좀 있는 기업 중에선 저는 현대건설기계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한 내용들 뭐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조선주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그래도 지난 이틀 동안 트럼프 피격 이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상승한 종목군도 있고 하락한 종목군도 있는데 하락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승한 종목군들 중에서 몇몇 종목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고가 종목 중에서 여기 보시면 뭐 유한양행도 있고 NH투자증권도 있고 GS건설도 있는데 삼성전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오랜만에 신고가 맨날 삼성전자만 따라다니다가 이번에는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뭐 MLCC 쪽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IT 세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MLCC와 관련되어 있는 일본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 그 다음에는 IT 쪽이 강세를 보였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LG 이노텍이라든지 애플리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먼저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기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IT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업황에 대한 분석을 했다라고 해서 그 종목군들이나 업황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신고가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NH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 키움증권도 나와 있죠. 사실 우리가 시장에 금융 쪽에 대한 은행이나 보험 쪽에 대한 밸류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증권주들 많이 안 봤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증권주들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앞으로 더 부각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대형주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게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시장이 판단해주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IT, 전자, 이 장비 쪽 같은 경우도 부품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추가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최근에 지금 또 HBM3 루머가 돌고 있죠. 그러면서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확인은 아마 7월 마지막 주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뭐 우리가 엔비디아 입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에서 쉽게 확인은 잘 안 나올 것 같고 아마 7월 마지막 주에 있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출하 이야기 시사를 하는지 여부가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대감은 살아있고 제가 7월 말까지는 삼성전자의 에너지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왜냐하면 마지막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레거시 반등과 HBM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 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삼성전자 주가는 좀 양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분위기는 아직은 뭐 추세가 깨지지 않고 이렇게 21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고 조정 받았을 때도 전고점 돌파 구간에서 딱 다시 내려왔다가 거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 85,000원과 90,000원 사이에서의 가격은 적어도 한 1, 2주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BM이 저게 진짜 되면 90,000전자 한번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9만전자 가지고 안 되지. 지금 안 되죠. 가격이 87,000원인데. 안 되는데 10만전자. 이게 일단은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또 11만 전자 뭐 목표가 12만이니까.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우리 애널리스트 뭔가 한번 분들은 딱칠 것 같아요. 네. 그게 나오면. 대부분 다 요즘 뭐 10만 전자 이상을 다 이제 그렇죠.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HBM만 돼서 플러스 알파로 작동을 한다라면 슈팅은 한번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제발 그 이야기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좀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거시 반등 업황이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슬슬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설비 투자 재개 이야기도 같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항상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림이죠. 그죠? 지금까지는 업황 안 좋아서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감산을 했고 설비 투자를 안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HBM 쪽의 캐파의 할당이 늘어나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 어느 정도 수익성을 쭉 뽑아내고 나면 한 4분기 정도부터는 이 설비 투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 그와 관련된 기사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거시 쪽에 뭐 장비주들도 지금 당장에 바짝 급하게 오르진 않겠지만 시차를 두고 서서히 시장에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가동률이 어쨌든 설비 투자 전에 가동률이 먼저 좀 올라갈 겁니다. 가동률이 올라가면 거기에 투입되는 소재주들에 대한 분위기도 계속 캐치는 좀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외로 오늘 금 가격이 튀었습니다. 네, 2% 정도 좀 튄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레코드 하이 이야기가 나오죠. 트럼프에 대한 불안감일까요? 한쪽에서는 금 가격이 만만치 않게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한번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제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
자, 석유, 가스 시추에 대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마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어제 관광 관련된 종목들이 그와 관련해서 좀 센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출 쿼터가 풀리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어쨌든 관광 관련된 수요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죠? 당연히 관임새라고 하는 요 관과 관을 요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로는 관이음새라고 하고 영어로는 피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쪽도 당연히 가스와 뭐 석유라든지 이런 전통 에너지의 시추가 증가하게 되면 또 플랜트 사업이 또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그다음 LNG 뭐 관련된 기지 건설 부분들이 또 수혜가 됩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가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들은 그죠? 뭔가 좀 불안하고 약간의 노이즈만 나와도 고점에서 지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요즘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렇죠. 고점에서 약간씩 우하향으로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 밸류가 그 오버밸류가 아니라고 보는데도 앞으로의 그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차익 실현이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나와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니까. 무너지죠. 무너지고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좀 밑에 많이 빠져서 남들이 관심 없고 더 이상 빠질 모멘텀이 뭐 이제는 좀 좋아질 방향성이 있는데 뭐 원래 오른 게 없어. 그런 쪽이 오히려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접근하기는 좋지. 이미 많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조금만 데이터가 약간 기스가 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피팅은 연초 수익률 한번 보실까요? 하이로 코리아는 3% 올랐네요. 와, 원래 지금 7월달 이제 다 중반이 지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하이로 코리아의 주주분들은 이제 겨우 3% 수익이 났고 대표적인 우리 피팅 업체 중에 태광이라는 회사가 있죠. 태광은 마이너스입니다. 아직까지. 어제 수익률까지 감안한 건데요. 마이너스 1.4%. 아, 참 원래 시장에서 이 태광의 주주분들이 재미가 없었겠죠. 성광밴드 이제 막 9.6%,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부담이 없죠. 연초 대비해서 오른 게 없고 그러면 만약에라도 뭐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많이 오른 종목들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도 하반기에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오른 게 없는 종목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덜 오르고 앞으로 방향성이 하반기 내년도 좋아질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또 하나의 좀 주도군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서 피팅은 대표적으로 어제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지난번에 왜 우리 요즘 동해가스전 한번 또 이야기 안 하죠 또. 아, 그렇지. 그죠? 아니 물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지. 그 한국가스공사. 아하, 그것도 안타깝게 또 아니 표정이 그렇게 안타깝지가 않은데. 아니에요. 갑자기 마무리하고 싶어집니다. 너무 참. 아무튼 그때 이제 이런 뭐 그 동양 철관이라든지 그죠? 막 이런 그 관련된 종목들이 반짝 올랐다가 사실은 원위치 됐고 원위치 된 위치에서 양봉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어제 만들어진 그 양봉을 이탈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리스크 관리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바스켓으로 들어온 가격대가 중기적인 아마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자리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거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까 우리 저 앞에 패널 분이 한번 대표님이 제가 전함을 잘 몰라서 계셨잖아요. 젊은 분 되게 말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업데이트를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뭐 요 종목이 당연히 많은 분들이 MLCC로 알고 있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링도 뭐 우리 갖고 싶어 하잖아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우리라고 하지 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늘 명확하게 하면 제가 기대가 내가 네.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손가락이 너무 못생겨서 안 돼, 싫어. 알겠습니다. 자, 그냥 제 개인 사비로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자, MLCC 제가 지난 7월 초에 요 그래프를 가지고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무라타, TDK, 야교 얘네들이 이제 외국의 선도 업체들인데 원래 상승률이 30%에서 60% 올랐는데
삼성전기만 지금 7%밖에 안 올랐다. 삼성전기 주주분들은 참 무거운 주식 들고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이들이 좋아지는 이유는 당연히 MLCC와 관련된 모멘텀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갈 텐데 언젠가는 반영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저는 MLCC 말고 삼성전기를 보고 있는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실리콘 카패시터라는 이 부분이다. 요거는 시장에서 별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콘덴서라는 캐패시터는 보통 세라믹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MLCC가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이 약자가. 그래서 세라믹으로 만드는 이것을 실리콘으로 바꿨을 때 엄청나게 효과가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우리 유리기판을 왜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기판이 아니라 그 부분을 유리로 바꿨을 때 훨씬 더 좋은 효율과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라믹 컨덴서를 이 실리콘으로 바꿨을 때 훨씬 더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에서 고성능 뭔가 기판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려면 여기가 뭐 당연히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의 MLCC는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고 실리콘 캐패시터가 앞으로 삼성전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 815 가족분들이 좀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아마 리포트 제목이 삼성전기가 실리콘 캐패시터의 뭔가 뭐 대장이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올 때가 언젠가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좀 늦겠죠. 그래서 미리 한번 요 표를 가지고 우리 가족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최근에 어제 주가 오른 것은 당연히 해외의 주요 MLCC 업체들이 20% 가격 인상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P가 드디어 이제 올라가면서 MLCC가 그런 적이 없었죠, 잘. 그죠? 재고 이슈만 있었지 잘 없었는데 드디어 가격 인상을 하니 뭐 그 부분이 영향이 있었다 정도로 보시고, 하지만 앞으로 키워드는 실리콘 캐패시터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